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개인 상담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중의 심리, 다양한 사연들을 받고 또 그 사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간단한 심리 상담을 이 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에서 다루고 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황심소, 황상민 TV 유튜브 채널에서 또다시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또 저희 문제는 뭔가요? 이런 질문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혼자서 고민하시고 혼자서 답이 없다 생각하는 어떤 문제든지 황심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셜록황 지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황심소 전용 전화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전용 전화번호 몇 번이냐고요? 네, 열심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요. 오늘 사연 또 읽어주시러 나오신 분. 안녕하세요. 네. 본인이 상당히 귀여운 모습을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네, 맞아요. 네, 뭐 저하고 같이 있으면 미녀와 야수라는 이야기까지 하니까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상당히 제가 박사님 구하라 자살했어요. 구해야 되는데 못 구했어요. 이런 저 구하라 문제 생길 것 같은데 뭐라고 내가 참 네. 구하라는 죽었지만 흰옷 어울려야 진짜 미인이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 역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와중에 박사님 좋아하는 치킨은 뭐예요? 그런데 저는 구구는 다 좋아합니다. 네. 구하라는요. 네,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구해야 됩니다. 어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을 우리는 구해야 될까요? 네, 부부관계 때문에 사연 주신 분인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된 원더버드라고 합니다. 이제 결혼한 지 9년 차고 아내와는 동갑입니다. 사진가로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틈틈이 주식 투자도 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혼 생활 9년간 아내와의 삶이 너무 지쳐서 교수님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결혼 시작부터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너무 억지로 밀어붙인 결혼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서민이라고 하기에도 가난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내는 지방은행에서 그 당시에 부지점장을 하는 중산층 정도 되는 집안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나와 서울에서 홀로 사는 상황이었고 같은 회사에서 다니다가 마음이 맞아 사귀게 됐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헤어지는 상황이 돼서 저희 집의 경제 상황과 저의 경제력이 애매한 상황에서 제가 밀어붙여 어찌어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고 처음에 저희 부모님께서 약속한 경제적 도움의 금액을 받지 못하게 돼 아내는 저희 집에 마음의 앙금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의 친정집에서 도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초반에 제가 버는 월급을 전부 관리하며 동전 한 푼 모두 관리당하며 거의 저의 의지로는 돈을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결혼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어지다가 다툼이 있을 때면 항상 저희 부모님에 대한 막말과 폭언이 이어졌고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는 마음이 잘 통하는 회사 사람들과 밖으로 돌았고 의심이 많은 아내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지쳐있던 찰나 차라리 이혼하는 게 속 편하겠다 싶어서 저희는 결혼 3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로 미련이 남았는지 제가 먼저 연락하여 2개월 만에 재결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저도 아내도 그런대로 서로를 배려하려고 많이 노력하였고 나름 무난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작년 11월경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아내가 직장에서 쉬는 기간이었고 예민하고 히스테릭한 기간이었는데 본인이 배가 아프다고 하여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먼저 일어나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10시경에 깨어나 거실로 나왔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조용히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자신이 배가 아픈데 늦잠을 잤다 뭐라 하고 너희 집안은 게으르고 답이 없는 집안이라고 너희 부모님이 평생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고 노력도 없이 그냥저냥 되는 대로 산다고 엄청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안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에서 울분이 치솟아 다시 거실로 나가 미친 X, 사이코 X가 등등 큰 소리로 쏟아부었고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안방으로 오더니 작은 방으로 가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저도 작은 방으로 갔고 그 후로 10개월째 쭉 각방을 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며 각자 생활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고 편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각방 2개월 차에 화해를 요청했지만 아내는 화해를 받아주지 않더군요. 그 후로 꾸준히 2, 3주마다 화해를 요청했지만 제가 말을 걸면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제는 서로 투명 인간 취급하며 각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화해를 하고 잘 지내보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시면 그 방법을 따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조언을 해주면 이 방법을 따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조언을 하기 전에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하라 씨가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댓글로 지금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 구하라 씨 아시죠? 네. 뭐를 어떻게 아세요? 가수이자 네. 가수라는 것 때문에 아세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와 그렇죠. 폭행 사건이 그렇죠. 그게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올해인지 작년인지도 헷갈리시죠? 그죠? 그리고 먼저 갔던 설리 씨의 되게 절친한 친구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네. 중요한 거는 남자친구하고 뭐 이 싸워가지고 남자친구를 거의 뭐 완전히 작살을 내버리고 그런 다음에 남자친구하고 서로 쌍방 폭행죄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법정 논쟁도 하고 그랬던 친구죠. 네. 상당히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재미있게도 이 사연 주신 분 아내분 프로파일을 탁 보니까 이 M자형 로맨인데다가 이 매뉴얼 만빵이에요. 허걱 이거 진짜 구하라 씨의 심리 프로파일하고 너무 비슷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상당히 다양한 재능도 있고 참 매력적이고 멋있게 생겼지만은 본인의 감성에 따라서 발작적인 행동도 일어나고 이것이 경제적인 상황이 상당히 좋거나 여유 있으면 너무나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상황이 나쁘면 거의 사실 미친 지랄 발광하는 듯한 느낌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여성의 심리 프로파일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사연 주신 분은 본인의 아내가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을까요?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연 주신 분은 상당히 나름대로 능력 있으면서 뭐 거의 진짜 힘든 집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수성가해 보려고 노력하는 전형적인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참 괜찮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그 여자가 만족할 만한 충분한 조건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약간의 컴플렉스도 가지고 지내시는 그런 심리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 만빵인 분이고, 그러면서도 이분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본인 가족은 임대주택에 사는 그런 아주 가난하지만은 이분이 40대 50대쯤 되면 비교적 상당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데,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뚜렷한 자기를 나타낼 만한 상황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내를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만큼 충분히 잘 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아내와 상당히 많은 갈등이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아내가 자기 집을 무시하거나 또는 뭔가 그런 부분에서 서로 제대로 잘 못하는, 뭐 부모님에 대한 막말과 폭언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내분 자체가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 자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하긴 하지만은 내가 이런 찌질한 상황에서 내가 있다라는 거는 내 스스로가 너무나 살 수가 없다. 이런 자학적인 행동이 폭발적으로 이제 이 남자분한테 나타나게 되고, 또 이 여성분도, 아내분도 이 남자분에 대한 기대 또는 뭐 사랑이 거의 어떤 과도한 강박증과 집착으로 나타나는 이 심리 상태가 지금 이 두 분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두 분 사이에 어떤 서로의 사랑의 마음이나 심지어는 부부 생활도 상당히 잘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랬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결합했을 정도라면 서로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배경이나 이런 거를 다 벗어 던지고 그냥 두 사람 자체는 너무너무 서로 좋아할 수 있는데, 결혼은 현실이고 생활이다 보니까 완전히 진짜 왕자와 공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마다 네 출신이 어떻고 네 배경이 어떻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괴로운 마음을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로 해소하는 이제 이 관계가 있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그것이 이분이 서로서로에게 감정적인 폭탄을 던지고 나서 그때부터 부부관계 자체를 아마 거의 안 하고 각방을 쓰고 이것이 10개월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 사실은 이분은 지금 화해를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내가 계속 거절을 하고 있는 이제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분은 어떻게 하면 아내가 화해를 풀어줄 거를 생각하는데, 이분은 진짜 아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아내분은 지금 남편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어쩌면 따로 다시, 우리가 이제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혼한 상태에서 사니까, 그리고 이미 10개월째 마치 다른 집에 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남편분이 진짜 아내분을 사랑한다면 아내분이 이런 이야기하면 조금 그렇겠는데, 아내분이 자기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따로 주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 말은 남편분 나와가지고 혼자 살아야 되는 그 상황이 된다는 거죠. 얼마나요? 와이프가 다시 연락 올 때까지요? 네. 아, 그럼 와이프가 자기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나면 연락을 남편한테 하나요? 그거는 모르죠. 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남편분이 또 자기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또 남편분이 돈도 많이 벌고 잘 산다더라 그러면 아내분은 그때쯤 돼서 당신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내분이 화해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이 남편분은 뭐 폭언도 듣고 막말도 듣고 했지만 와이프와 다시 화해를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은 결정적인 실수를 했거든요. 네. 본인이 아무리 폭언을 듣고 가지만은 본인이 갑자기 울분이 쏟아가지고 아내한테 이 미친 엑스, 사이코 같은 엑스 같은 큰 소리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내분은 본인이 어떻게 남편을 도발했는가 이런 싹 잊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로부터 자기는 미친 엑서, 사이코 같은 엑서 그 소리만 들었다고 기억하고 이 남자를 마치 두 번 다시 못 보는 내가 치를 뜨는 이런 식의 심리 상태로 지금 남편을 아직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혼하실 거 사실 생각하고 별거 하시는 이미 이 두 분은 이혼해 있는 상태예요. 결합은 했지만은 법적으로는 남남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로 이 아내분은 돌아가 있는 상태죠. 근데 그래서 와이프분이 뭐 이혼하자라고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이혼한 상태라니까요. 아. 법적으로. 그러니까 와이프분은 자기가 나가고 싶을 정도나 나가야 되는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방을 쓰는 그 순간부터 이 두 사람은 마치 완전히 남남으로 지내는 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진짜 서로 화해하자 말자 필요 없이 서로 한 방을 같이 쓰는 상황이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내는 안방으로 오더니 작은 방으로 가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럴 때 이 남자는 가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럼 계속 빌면서 그렇죠. 아, 빌든지 사과하고. 뭐 본인이 투명인간으로 있든지 그 방에서 내가 당신을 두고 너 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 우리 그만 살자 이혼하자 해가지고 이혼한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거든요. 아휴 그러니까 진짜 안타깝죠. 이런 상황이 되면 아내와 화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제가 거의 마지막 순간에 그래 나가라고 한다고 나간 네가 잘못이지. 그걸 화해하자고 그러면 아내가 아무 일도 없듯이 화해를 받아주겠냐? 그럴 때는 그냥 어제도 안방에서 아내랑 같이 있었듯이 그냥 작은 방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아내랑 안방에서 지내세요. 뜬금없이 제가 이런 해법을 이야기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파악하신 어떤 분은 그래요. 아내가 나가라고 해서 나간 당신은 아내한테 2번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는 댓글을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그런데 그거를 내담자분이 얼마나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이야기하는 건 참 쉽지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이 아내한테 아무렇지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안방으로 그냥 들어가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지내세요. 화해하자 자시자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그리고 마치 어젯밤에도 그저께도 나는 안방에서 계속 잤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가라고 들면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떠미루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부모님이 혹은 내 자식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신가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에 문제를 겪지만 이야기를 해보려 해도 계속 꼬여만 가시나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만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고요? WPI 워크샵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삶의 지혜와 이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했던 WPI에서 벗어나 워크샵을 통해 WPI를 배우고 유용하게 활용해보세요. 1월 11일 토요일 WPI 워크샵에 참여하세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